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는 어떤 대학을 나오면 어느 정도의 지위가 보장이 되고 이랬었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온 지 굉장히 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겠죠. 예체능이나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 그나마 위험 부담이 적은 공부를 선택해서 노력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아마 부모님 분들의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취업을 하는 시스템, 뭐 예를 들면은 대기업의 입사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공기업을 준비한다든지 전문직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예체능으로 성공할 확률하고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아까 말씀해주신 승민님께서 이제 뭐 10분의 4 이거는 아마 이제 어떤 사무직이라던가 이런 걸 포함한 수치일 텐데 사실 그 사무직 같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사무직 취업은 전혀 불가능한가?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과거 같은 경우는 대학을 나오면은 이제 성공한다는 게 어떤 공식처럼 적용이 됐는데 사실 이렇거든요. 8, 90년대 대학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엘리트라는 증거잖아요. 지금처럼 그렇죠. 대학이 많지도 않았고 정말 일부만 대학을 가던 시기에 대학생이니까 의미가 있었던 건데 현재에 맞습니다. 와서는 뭐 고등학생 반 이상이 대학을 가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보니까 더 이상 대학 자체가 가치가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죠. 여전히 스카이 좋은 이제 명분대는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가는 게 명문대잖아요. 그러니까 명문대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4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대학에 뭐 몇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갈 이유가 있는가? 요거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들게 하는 현상이네요. 워크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공부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는 게 좀 논점인 것 같아요. 이게 부모 세대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든 저는 이거를 약간 그 시대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라고 하죠. 조선시대 때도 당연히 그 과거 출세하는 게 최고의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과거 역시 공부였고요. 공부를 통한 출세. 이게 음,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그게 상업은 아무래도 그 천시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음,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게 일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지금은 제가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어서 조금 교육관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도 국영수 중심으로 혹은 이제 사회나 과학, 뭐 각종 여러 가지 기술 과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직업, 돈 버는 거와는 관련 없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인성적인 측면이나 어떤 살아가는데 기본 지식적인 측면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돈을 약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업가 중 한 명으로서 그 학교에서 너무 돈에 대해서 안 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거 어릴 때부터 느끼다 보니 공부를 일단 잘하는 게 사회의 성공이구나.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반에서도 그 성적 순으로 석차가 나오잖아요. 이게 음, 어떤 성취가 일으켜지고 반에서 몇 등 한다는 거가 나름대로의 성취를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게 이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부모들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부하는 것이 성공의 한 요소로 각인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 공부가 가장 효과적인 성공 방법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실제로는 아닌데 말이에요. 예, 한국 승민님. 사회에서 공부라는 것이 어떤 만병통치약, 이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공부로서 성공한 현실은 사람이 사실은 있지만 종경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예체능만큼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음.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의 개인적 경험이 좀 반영이 된 것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직 같은 것을 준비하다 보면은 그 시험에서 낙오되거나 떨어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정말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라는 거나 시험이라는 것도 약간 운과 재능과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사실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연구 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 오히려 시험은 잘 준비를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험은 잘 보지만 연구를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재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 맞는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었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문직들도 점점 이제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거는 줄어들곤 있어요. 당연히 특권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당연히 여러 군데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어서 전문직이라는 직종이 굉장히 좋은 직종이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뭐 좋은 전문직을 하고 하는 게 실제로 투자 비용 대비 그럼 효율이 엄청나게 높으냐? 그거는 사실 저는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누군가가 차라리 제가 뭐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사업을 고민한다거나 어떤 일을 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었다면 그 부분을 예를 들면 뭐 재테크를 잘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불려 나가서 그 해당하는 이제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걸 불려 나간다면 사실 전문직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 결국에는 그 재능을 발견을 시켜줘야 되는 시기에 공부만 시키게 되면서 그 아이들의 재능이 완전히 썩혀져가지고 실제로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분도 결국에는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시킨다고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다양한 시야나 다양한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게 생각이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서 제가 즐겼던 것들로 발전을 시켜서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계속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 친구들을 많이 찍어줬고 이걸 계기로 사진 재밌다. 이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서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런 계열의 분들과 그 협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 내가 기존에 좋아했던 능력들을 조금 더 돈으로 환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고까지 이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실제로 대학교를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진 카메라를 가지고 너무 즐거웠을 때 너가 찍는 이 행위들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너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었을 거고 조금 더 사업체를 빨리 일으켜가지고 온라인 시장이 오픈해왔을 때 좀 더 큰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거를 추후에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해서 그 이후에 만난 덕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나의 취미가 돈이 되는구나. 이 나이가 거의 한 28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내가 그 취미를 가졌던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 혹은 학교나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너가 있는 취미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그 공부라는 거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내 취미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빨리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학창 시절 때부터, 어린 시절 때부터 어떤 직업 교육이 좀 활성화돼 있었다라면은 그런 공부를 통해서 성공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업이나 마케팅, 뭐 다양한 예체능 분야가 있겠죠. 그쪽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조금 더 대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많이 네. 부족한 것 같네요. 한국 교육에서. 네네. 그 직업 교육이라 하면 제가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그 직업에 대한 뭐 스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지금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네? 이거는 시장에서 얼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행복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자아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그 자아를 싫어하는 원동력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 취미 활동을 해서 너의 이 결과물이 시장에서 한 5천에 팔려. 너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려? 라고 했을 때 저 이거 한 10분이면 해요. 라고 하면 그거를 개발해주고 너 이거 팔아볼래? 해서 그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게 나름대로 그 교육 측면에서 나오면 좋겠죠. 직업 교육을 할 때. 실제로 자기가 자기의 결과물을 팔아보면 감이 잡히거든요. 내가 그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으면 1시간에 10,000원을 벌지만 내가 10분에 이거 하나 파는데 5,000원이야. 요 개념이 잡히면 사실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쉽거든요.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 벌 수 있구나. 어느 정도 산출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나가고 좀 더 효율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1시간에 6만 원도 벌 수 있고 좀 더 잘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공부만 시킨다는 게 저는 약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 애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봤잖아요. 실제로 시장을 너무 높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나는 이거 아직 너무 부족해. 난 이걸로 절대 팔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는 시장에 대한 허들이 의외로 많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너로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말씀해주신 거는 워크시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직업 교육이라는 거는 뭐 직업을 알려주고 스킬을 알려주는 걸 떠나서 경제적 감각을 살려주는 그런 게 정말 진정한 직업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다 알바를 했어요. 뭐 편의점에서, 뭐 미국은 편의점이 거의 없으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카센터에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다 하거든요. 고등학생 친구들은. 네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 그쵸. 수능 준비하는 거가 맞고 만약에 뭐 알바한다 그러면은 등짝 한 대 맞고 가서 공부나 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혼나는 게 한국 사회다 보니까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 놓으냐면은 미국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알바를 해서 자기가 월 뭐 100이든 200이든 벌어요. 뭐 그것보다 조금 덜 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벌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대학을 가서 뭐 3, 4천만 원 돈을 학비를 내고 그 대학 디플로마 졸업장을 받았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를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감각이 존재하니까. 근데 그쵸. 한국인 고등학생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월 뭐 음. 연봉이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이고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다만 미국 애들처럼 실제로 돈을 벌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저는 이런 게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고 생각하냐면은 미국에서 혹시 레모네이드나 이런 쿠키 파는 애들 보신 적 있어요? 걸스카우트나 네네네. 보이스카우트 본 해가지고 적 있습니다. 예. 드라마에 이게 봤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어.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은 레모네이드 만든 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모네이드를 아. 팔아서 그걸 은행에 저금을 해라. 이런 게 아. 사실 뭐 그냥 은행이 되게 전략을 잘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사회 자체는 그런 경제관념을 좀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가능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또 드네요. 굉장히 부럽네요. 그런 환경이. 듣다 보니까 많이 부러운 환경인 것 같아요. 한국에 살았던 한 명의 학생으로서 그런 환경이 맞습니다.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내가 학생 네네. 때 괜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두뇌 머리가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후회도 좀 드는 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확실히 어렸을 때 그 보여지는 환경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이제 사업을 해야지 혹은 어떤 개인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사고보다는 그냥 좋은 대학에 가야지가 너무 디폴트 옵션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 디폴트 값으로 잡혀 있었던 것 때문에 지금 인생이 안 풀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음. 그 친구들도 저희랑 똑같았어요. 저도 뭐 그냥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대학 가고 이건 다 똑같은 과정인데 실제로 그 길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금융 감각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하는 길만 가게 돼요. 뭐 하고 싶어 하는 길, 남들이 보통 가는 길, 이런 길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길은 이미 레드오션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사실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재능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안전성만을 좀 고려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동조 심리가 많이 적용되는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저는 좀 이런 것 같은데 무의식적인 안전성에 대한 추구인데 정신이 편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떤 왜냐면 건지 이게 알 것 같습니다. 공부가 예를 들면 아까 재능의 영역 이런 부분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공부라는 거는 우리나라 현재 한국 교육에서 수능 같은 공부는 어떤 것을 주면은 쉽게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잖아요. 현재 지금 시험 체제가. 네네. 뭐 예를 들면 한정된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일수록 시험이나 이런 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 방법이 선택이 되고 재능도 그쪽 재능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주어진 지식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내가 늘 선택해왔던 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한테는
가장 편한 길이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금 성적이 잘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내가 이거를 앱 같은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내가 여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그냥 시험 준비를 하면 나도 시험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거기서 승리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성공의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능 공부 같은 경우는 주어진 길을 걷는 그런 되게 수동적인 공부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네네네. 공부 방식이 확장돼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남들이 선택하는 직업을 좀 수동적으로 빨리 성취하는 게 조금 더 한국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고 항상 해오던 거니까 그런 걸 선호하게 된다. 네, 반대로 좀 맞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거 자체는 수능에서 그렇게 필요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방식만 가면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취업을 하는 거 빼고 뭐 사업을 한다던가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던가 이런 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종특이라고 볼 수 있다면 좀 남들과 다른 걸 꺼려하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 친구 10에 9이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걸 하면 나중에 내가 혹시 완전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괜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완전 공감합니다. 그런 비슷한 예시가 대학생 친구들 중에서 취업 준비한다, 어떤 준비한다 그러면 대부분 토익 토플 공부를 하거든요. 이거는 말씀해주신 거, 그 두 분이 말씀해주신 거에 좀 집합인 것 같은데, 먼저 뭔가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공부는 안 해도. 흔히 이게 독서실에서 핸드폰 하고 놀아도 독서실에 앉아있으면 뭔가 안정된 기분이 드는 게 있잖아요. 아마 학창 그렇죠. 시절 때 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것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난 뭔가 하고 있다.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 토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안정감이 들고 더 나아가서 남들이 다 토익 공부하고 토플 공부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구는 뭐 토익 토플이 120점이고 뭐 누구는 990점이고 이러니까 나는 이거 해본 적 없는데 하면서 굳이 필요한 여력이 아님에도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는 냉정하잖아요. 이제 사실 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나 사회가 뭔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모두가 공무원 시험이나 시험 쪽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자리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리고 어떤 곳은 인력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되게 불균형 현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이걸 준비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걸 준비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결국엔 참 이게 웃긴 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준비하고 있어서 그걸 준비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경쟁자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같이 불행해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각자 재능이 어느 정도 좀 스스로 개발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친구랑 경쟁을 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은 길을 걸으면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자신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공부나 취업 활동 자체가 파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의 파일을 나눠 먹냐의 싸움 정도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네, 서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워크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제 감각이 좀 부족하다 많이 타 선진국에 비해서 워낙 공부만 하고 그리고 공부가 최고다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뭐 공부에서 벗어난 활동 자체를 좀 불안해하고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하는 활동들이 좀 사회적 낭비로서 작용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원인은 좀 많이 얘기해 본 것 같아요. 왜 한국 사회가 사업을 좀 꺼리게 되고 대부분 공부에만 치중하고 있는가? 재능과 별개로 왜 다 공부만 신경 쓰게 되는가? 원인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결국에는 부모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시야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특히 어린 시절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니까 해결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그냥 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박 변호사님께서는 부모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아, 우선 저희가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저희의 역할도 많이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거를 기반으로 사실 이제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제가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유튜브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교육을 많이 받지 않나요? 요즘 친구들은? 네, 유튜브 통해서 많이 영상을 보긴 할 거라고 그쵸.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자기의 그런 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기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빨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겠고, 이제 두 번째로 학교에서도 조금은 선생님들 스스로도 너무 학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시긴 하지만, 돈에 대해서도, 이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 말씀에 공감을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사분들도 이걸 알아야지 설명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땐 그쵸. 절대적으로 기성세대 분들이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 바쁘게 살고 자기 할 일도 바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감각이라던가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정말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하나하나 알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사실 대학을 졸업하면은 받을 수 없는 게 한국 현실인 것 같아요. 뭐 대학을 안 가면은 보통 고등학교 때 교육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20대잖아요. 우리가 100살 넘게 사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러면은 20년 동안 배운 지식으로 그 8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얘기해 보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미스매칭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불만, 의미에서 예, 저는 평생 교육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대학을 맞습니다. 졸업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 이후에 나이가 된 후에도 꾸준한 교육, 자기 발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근에 폴리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이제 그냥 주요 내용은 결국에는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공부고, 다양한 분야에 다재다능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취지인데, 그냥 쉽게 하면은 결국에는 전문성을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실제로 현실에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안 시켜준다는 거죠. 이거를 여기를 교육을 해서 공부를 잘하면 대학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네, 변호사도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긴 하지만 변호사만 한다고 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지금 좀 부정적이에요, 이제. 이제 시대가 더 빠르게 변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운 것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거나 공부하거나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부분도 결국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약간 이런 거를 재능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다양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초 능력과 재능. 근데 맞아요. 그 그게 부분이 좀 힘들죠. 네. 실제로 네, 고등학생이나 학생 때 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실제로 부모님이라든지 좀 교육자신 분들은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무래도 그 사실 돈이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데, 약간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네네. 너는 무슨 돈밖에 모르냐라는 식의 그런 멘트도 많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나 이런 필수 의무 교육으로 직업 교육적인 측면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직업 교육을 하시는 주체들은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어떤 돈의 흐름에 대해 좀 빠삭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너희가 나올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고 좀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적극 동의합니다. 네. 이 돈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세상이 생각보다 만만하구나를 저는 취업을 하고 나서 깨달았거든요. 어. 그 전까지 학생들, 대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세상은 드라마 속 세상밖에 없어요. 근데 맞아요. 드라마 속 세상은 굉장히 연출된 세상이고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오히려 멋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현실은 굉장히 부풀린 경향이 있죠. 다들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뭐 사업가들은 다들 멋있고 막 엄청 어려운 말 쓰고 실제로 돈이 흐르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필요만 있다면 충분히 서로 값을 지불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 사회에 직접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약간 세상을 너무 어렵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어렵게 보는 그 허들을 낮춰줄 수 있는 그 사업가 분들이 강의를 하면 좀 더 허들을 낮출 수 있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더 자기에 대한 그 취미나 잘하는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확실히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상이 사실 돈만 있으면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없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거,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런 알바 경험 같은 것도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생 때 미국처럼 조금 알바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교과 과정에 아예 알바 시간을 낮추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알바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스스로 알바자를 구해보고 스스로 최저시급이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면 또 이상을 버는 친구들도 있겠죠. 스스로 이런 경제 활동을 해보면서 아 내가 학업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재능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장님 여기 내가 알바한 사장님께서 너 이런 쪽으로 매니저 해볼래라고 제안도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면 스스로 좀 공부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좀 더 빨리 깨닫지 않을까요? 다들 그 깨닫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깨우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리면서 생각한 게 실제로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특성화 고등학교,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런 학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편견도 많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 못해서 가는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공부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게 현실이라서 그런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일단 그런 편견을 깨고 정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 계열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가야지 이게 변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참 좀 갈 길이 정리를 먼데요. 해볼까요? 오늘 주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공부라는 영역도 재능이 많이 발현되는 영역이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공부라는 건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런데 이런 공부만 하다 보니까 결국 파이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 파이만 나눠 먹는 서로 불행한 결과만 초래하게 돼서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가를 좀 고민해 보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남들이 하는 일을 하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진 이런 보상심리 안주하는 이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감각을 살려주는 공부 그리고 그런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부모, 기성세대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냥 저도 그냥 좀 정리하는 겸 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나 이제 한국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선택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선택폭을 늘려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그 아이가 보고 있는 시야를 넓혀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까 그 워커십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10,000원 주고서 이 10,000원 돈 불려와 이런 거 있죠. 교육. 뭐 이런 교육도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학교랑 부모님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박 변호사님과 그 양 작가님의 말에 적극 동의하면서 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 공부는 유전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